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타임즈입니다. 오늘 1월 20일 금요일이죠. 오후 5시 42분이고 이제 구정 연휴죠. 주말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화요일까지 구정 연휴가 시작되는데 아무쪼록 귀성길 조심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고 가족들과 함께 따뜻하고 풍성한 명절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이 2610만원대 여기서부터 쭉 올려치고 나름 지금 일봉상으로는 위에서 잘 버텨주는 모습인데 상승하는 이 분위기 자체는 한풀 좀 꺾인 게 사실이죠. 자, 그래서 이때 지금 옆으로 이제 빼다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서 좀 더 빼다가 위로 한 번 더 올려칠 것인지 아니면 좀 꺾였다가 한번 눌러줬다가 다시 갈 것인지 요렇게 이제 방향성이 이제 갈리게 되는데 일단 지금까지 비트코인이 보여줬던 패턴들로 봤을 때는 항상 올리면 내리고 올리면 내리고 올리면 내리고 어느 정도의 이제 하락은 항상 상승 뒤에 붙어서 나오는 약간 이제 음량의 법칙처럼 올라가면 내리는 이런 짝꿍처럼 붙어 다니던 그런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약간은 이제는 좀 쇼 추세로 빠질 수도 있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일단 달러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일단 6시간 봉으로 딱 봤을 때 여기 21,650을 찍고 내렸어요. 내릴 때도 그 상당히 조금 강하게 내렸거든요. 여기서 PPI 발표를 하고 나서 위로 가는 척 하면서 이 직전의 고점을 또 살짝 넘기고, 그러니까 지금 고가권에서의 패턴이 이 고점 자체를 살짝 넘기고 빠지고 살짝 넘기고 빠지는 이런 패턴을 좀 보여줌으로써 추가적인 상승을 봤던 어떤 이제 롱을 탄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여기서 속여왔다. 그러니까 돌파롱이 나올 것처럼 하다가 이렇게 갈 것처럼 했는데 가다 말고 내리는 식으로 하면서 계속적으로 좀 뭔가 롱으로 갈 수 없는 그런 형태의 그림을 지금 만들어 놨고, 결국에는 여기서 PPI 발표하면서 위로 가는 척 했지만 크게 떨구면서 굉장히 중요한 지지 라인이었던 여기 저점과 저점을 이은 큰 상승 추세선 이탈이 나와버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추세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고, 여기 이탈하면 이제 숏으로 좀 먹을 자리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구간까지 빠졌다가 반등이 상당히 세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숏도 숏으로 가긴 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세게 숏으로도 가지 않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이 정도 하방이 나왔으면은 약간 올라가는 척 하다가 이런 식으로 추가 하락이 2차, 3차 정도 더 찍어주던 게 최근에 이제 숏이 주던 짧고 강한 그런 패턴으로서 여기서 이제 반등 롱을 잡은 애들까지도 죽이면서 이런 식으로 빠지는 게 원래 이제 최근까지 숏 패턴이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구간에서 내려찍기가 나온 다음에 반등도 V자로 줬어요. V자로 상당히 세게 나왔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좀 눌러놓긴 했지만 이후에 누름 이후에 횡보 이후에 다시 올려놨어요. 다시 올려놓으면서 여기 찍은 고점까지도 지금 돌파가 나왔죠. 돌파가 나오고 여기서 이제 쌍고 형태를 띠면서 살짝 이제 꺾이고 있는데, 이 지점도 이 주요 추세선을 맞았기 때문에 저항을 맞고 지금 빠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 맞으면은 저항이 나온다,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저항 나온다라고 하는 것도 오늘 아까 낮에 다 설명을 좀 드렸던 부분인데, 일단 이 비트코인이 단기 고점 시그널이 나왔다, 그에 대한 이야기는 저번 영상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고, 특히나 이제 PPI 발표하고 내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확히 좀 잘 빠져줬고, 자, 그에 따라서 이 관점대로 매매하셨던 분들은 이런 식으로 숏 100% 수익까지 61%, 58%, 29%, 40% 이런 식으로 숏 수익이 조금 잘 찍혔죠. 그래서 다 이제 100% 사실이고 수익 인증을 다 또 카톡방에다 올려주신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수익이 잘 찍혔고요. 오늘도 10시 55분 롱 들어갔죠. 10시 55분에 롱 들어가서 요때입니다. 요때 10시 55분 요때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롱 수익을 챙겼고, 그 다음에 1시 46분, 오후 1시 46분이죠. 오늘 46분에도 주요 추세 저항대를 맞고 이제 숏 추세로 간다라고 1시 46분에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추세 저항을 맞았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내려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말씀드린 이후부터도 줄줄줄줄 빼가지고 지금 시간에서도 뭐 상당히 숏 추세를 아직까지는 좀 흘러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정확한 타점이나 분석 내용들, 매매 타점, 그다음에 차트 분석 내용들을 받아보실 분들은 자, 저희 영상 여기 깨지면 이제 숏으로 봐도 될 것 같다라고 분명히 수요일에도 말씀드렸고, 관점이 잘 맞아 떨어졌죠. 그래서 이런 관점들을 영상보다 더 빨리 먼저 실시간으로 밤낮 없이 주말 없이 받아보실 분들, 저희 카톡방 주소 영상 하단에 있습니다. 100% 무료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은,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왔고 많이 오른 지점에서 뭘 봐야 되냐, 거래량과 이 캔들의 모양을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돌파에 실패하면서 위아래로 흔들어대는 음봉 마감을 해주는 캔들이 결과적으로 나왔다는 거고,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져줬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짜올릴 때, 위로 짜올릴 때 들어왔던 거래량, 그 다음에 여기서도 계속 음봉으로 주면서 치고 올린 거래량에 준하는 거래량이 음봉으로, 그것도 이제 위아래로 흔들면서 터졌다라는 거는, 고점에서의 흔들기 캔들과 이런 대량 거래량은 이제 누군가는 매도를 하고 누군가는 매수를 했다라는 거죠. 누군가는 이익 실현을 했다라는 거고, 누군가는 고점에서 사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걸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여러분이 세력이라고 한다면은 이때 구간에서 세력들은 이미 다 샀겠죠. 저점 구간에서 사고 이런 고가권까지 올라오면은 이익 실현을 해야 되겠죠. 세력들도 10% 20% 오른 것도 아니고, 여기서 레버리지를 뭐 조금만 썼다 해도 10배만 썼다 해도 비트코인이 지금 저점 대비해서 30%가 올랐거든요. 30%가. 그러면은 300% 수익입니다. 300% 수익. 이 단기간에 300%. 자, 그러면 충분히 이익 실현을 하고 엑시스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상승세를 우리가 여기서 이제 봤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고가권에서 지금 6시간 본 캔들인데 이런 식으로 뒤흔들고 음봉 마감했는데 거래량까지 들어왔다라는 거는, 이거는 약간 이제 세력의 이탈, 그 다음에 이제 거대 손바뀜이 상방에서 일어났다라고 우리가 조금 추론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지지 라인까지 이탈을 시키고, 이 지지 라인 위로 지금 못 올라오고 또 여기서 저항을 2차적으로 맞고 빠지고 있는 추세다라고 그러는 점을 봤을 때, 자, 이제는 약간 이제 숏 추세로 접어들 수가 있다. 다만 이 비트코인의 큰 추세로 봤을 때는 상방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FTX 하락 빔을 여기서 그냥 싹 다 메워줬다, 이런 식으로 메워줬다라는 거는, 이건 이제 바닥에서 나오는 시그널일 수가 있는데 상당히 좀 급격하게 올려놨기 때문에, 여기랑 반대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내려올 때 이 비슷한 형태로 올라갈 때도 올라가겠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갔다가 눌리죠. 갔다가 눌리겠죠. 그 다음에 들어올리고 고점 돌파 나오겠죠. 고점 돌파 나오고 또 눌리고 그 다음에 들어올린다. 자, 아마 이런 패턴으로 가지 않겠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눌러준다면 이 구간은 우리가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대칭형으로 봤을 때 요 라인까지 좀 크게 밀리면 이제 18K 정도 되는데 18.5K 정도까지 최악의 경우에 밀리면 거기까지도 밀릴 수가 있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20K 좀 지지 라인을 봐야겠죠. 2만 달러. 여기서 한번 밀린다라고 했을 때, 여기 이제 횡보를 오래 했던 구간이 바로 요 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18.5에서 이제 19.4K 정도 되는 박스인데, 이 박스에 사실 들어간다라고 해도 여기 보시면 이제 꼬리 느낌으로, 살짝 꼬리만 들어갔다 나오는 느낌으로 이렇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이런 식으로 살짝 들어갔다 나오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이후에 이런 식으로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더군다나 2월 2일에 FOMC 베이비 스텝 25bp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눌러놓는다라고 하고 2월 2일이 됐다, 25bp를 올릴 경우에는 반등이 나오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눌리다가 2월 1일 때 다시 튕겨져 올라와 주고, 그 옆으로 좀 빼다가 바닥 다지고 2차 상승 파동이 나오지 않겠냐, 우리가 이렇게 조금 앞으로의 전망을 좀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고, 그 이후로는 아무래도 이 6시간 본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대량 거래량 위아래 흔들기, 그 다음에 주요 추세선을 맞고 여기서 한 번 더 여기 리테스트가 들어갈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여기 이런 식으로 흘러내리는 그림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어느 정도 눌리게 되면은 우리가 이 눌림에서 좀 분할로 롱을 잡는다 해도 이후에 나오는 상승을 좀 노려볼 수가 있는 그런 저가 매수, 그러니까 조정에 사야 되겠죠. 이런 고가권에서 쭉쭉 올라왔을 때 이런 구간에서 잡는 거는 물론 더 갈 수도 있지만 눌릴 수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눌러주면은 이런 구간에서 잡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N자 파동을 그리면서 어차피 올라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눌림 구간에서 우리가 롱을 잡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은 이제 섣불리 롱을 보기보다는 약간의 이제 조정을 기다렸다가 롱을 담는 전략이 유효할 수가 있고, 숏으로 빠진다 해도 숏으로 먹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FOMC 2월 2일에 베이비 스텝 25bp를 밟는 순간 투자 시장의 반등은 사실 기정사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75, 50, 25. 왜냐하면 다음은 0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금리를 드디어 동결하는 시즌으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이고, 지금 조금 안 좋은 소식은 뭐냐면,
미국의 고용 시장이 굉장히 탄탄하게 지금 지표가 나왔죠.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는데 예상치보다 좀 적게 나오면서 지금 굉장히 미국 미국 경제 자체가 아직까지는 탄탄하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더 올려도 된다라는 신호가 나오면서 나스닥이 좀 밀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나스닥이 좀 밀리고 있고, 나스닥 밀린 거에 비하면은 비트도 물론 밀리긴 했지만 위에서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고, 사실 나스닥의 지금 형태는 굉장히 좀 불안하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이 올려칠 때 힘 자체가 굉장히 지금 가면 갈수록 약해지고 있어요. 이러면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수렴을 메우게 되면 하방으로 내려 꽂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나스닥이 이런 무빙이 나오게 되면 비트도 하방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또 한 가지 지표, 달러 인덱스입니다. 지금 달러의 가치도 굉장히 쭉쭉 빠져가지고 지금 1달러가 1233달러까지 내려온 상황이죠. 이거 보시면은 한때 1440원까지 올려치고 지금 쭉 이렇게 빠졌는데, 사실 이 정도로 빠지면 어느 정도의 또 반등이 또 이런 식으로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라인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이다. 자, 그러면 이 지점에서 갑자기 달러가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라도 살짝 쳐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달러가 올라가면은 비트랑 나스닥은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달러 인덱스도 굉장히 조금 예민한 그런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너무나 급격하게 올려친 이런 비트코인의 상황들을 봤을 때 앞으로 조금은 좀 더 눌림이 나오지 않겠냐, 좀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 모든 예상을 뒤집어 엎고 다시 롱으로 올라가려면은 결과적으로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추세선 위로 올라와서 안착을 해줘야 됩니다. 살짝 뚫는 건 의미 없어요. 이렇게 살짝 뚫는 건 의미 없고, 아예 여기서 놀아주는 시간이 길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고점 돌파까지 해준다면, 21650 최근에 찍은 비트코인 고점 21,650달러 위로 쳐주는 이런 무빙이 나오게 된다면은 물론 한 번 더 위로 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일단은 지금은 상승 이후에, 횡보 이후에 살짝 그 힘 자체가 꺾이는 그런 모양새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살짝 롱 입장에서는 조금 조심해서 롱을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숏으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뭐 한 다음 주 정도까지는 홀딩을 해봐도 괜찮은 그런 구간일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이런 식으로 빠져주게 된다면은 좀 크게 숏으로 수익이 날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고, 어차피 숏은 이 전고를 손절을 보던지 여기 추세선을 손절을 보던지 간에 요 정도 손절을 감안하고 빠진다라고 했을 때, 조금 딥하게 빠지는 경우에는 또 지금 손익비가 그래도 나쁘지 않다. 물론 여기까지 안 빠질 수도 있고 살짝 깨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은, 과거 비트코인의 패턴을 봤을 때, 자, 올려치면 내리고, 올려치면 내리고, 올려치면 내리고, 올려치면 내리는, 자, 이런 패턴들이 한 번 더 나와준다면 숏으로 크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계속적으로 좀 안전하게 손절가 딱딱 잡아가면서 좀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안심하셔도 되시고요. 비트가 빠진다라고 했을 때 알트들도 조정을 좀 피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뭐 왁스라든지 모스코인, 이런 잡코인들이 마지막 이제 빔을 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나름 조금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이런 엔진 코인도 살짝 주춤하는 모습, 앱토스도 옆으로 빼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알트들도 슬슬 좀 조심해야 될 그런 구간으로 좀 접어들고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직전에 반등이 나왔을 때 27%까지 올려쳤었는데, 이번 반등은 그 이상으로 32%까지 쳐주면서 이 이후에 이렇게 빠졌던 이력을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좀 조정은 나올 수 있다. 다만 이 구간이 저는 이제 바닥권이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여기서 한번 밀리게 되면은 이 정도 구간에서는 이제 조금 담아볼만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돌파 나오고 여기 메워주고 그 다음에 여기 메워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대추세가 돌아나가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 대추세가 돌아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금리 인상이 이제 끝났기 때문이죠. 25bp 올라가는 순간 그 다음에 0이고 그 다음에 금리 동결이고 금리 인하의 수준으로 다시 내려가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한다는 건 시장에 돈이 서서히 풀린다라는 거고, 이때 가면은 경기 부양책, 바이든도 이제 집권 말기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인기를 얻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각종 돈 풀기 정책을 좀 시행을 하면서 그런 자금들이 다시 투자 시장으로 들어왔을 때 이제 상승을 할 수 있고, 더군다나 22년의 기업들의 실적이 21년도, 22년도 이런 돈 푸는 시즌의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았었죠. 미국도 좋았고 한국도 좋았고. 자, 근데 23년 이제 동결이 들어가고 22년도 말부터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23년도의 기업의 실적은 22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안 좋게 나올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기업들의 실적 그래프를 보게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가다가 23년에 이런 식으로 꺾인다. 자, 그러면은 23년에 꺾인 상황에서 돈 풀기 정책 들어가고 약간 이제 24년에 금리 인하 얘기 나오고 하면은 기업들도 23년에 워낙 실적이 안 좋게 되면은 24년 실적은 상대적인 기저 효과로 인해서 실적이 좋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은 전년 대비해서 실적이 얼마나 좋게 나오냐가 또 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미국 기업들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엔비디아 그리고 뭐 삼성전자 국내 대기업들도 마찬가지겠죠. 23년은 기업들의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올 수 있어도 그게 바닥이고 24년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기 시작한다면 이런 식으로 기업의 주가도 살아날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이런 투자 시장에 힘입어서 이런 식의 패턴으로 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22년도에 이렇게 떨어지고 23년도 횡보하면서 결국에는 23년이 바닥을 찍는 그런 구간이 된다. 그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대추세로 돌아가 나가는 그런 이제 바닥을 찍고 바닥을 찍는 구간이 23년이 지금이 바닥을 이제 돌아 나가는 이런 초입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좀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저렇게 갈 건데 단기적인 눌림은 있기 때문에 단기 조정을 괜히 뭐 지금 사가지고 단기 조정을 맞을 필요는 없고 좀 눌리면은 이런 메이저 알트들 이더리움이라든지 폴리곤이라든지 이더리움 클래식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이제 눌림이 나오게 되면은 조금 이제 접근해볼만 하지 않냐 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자 그 다음에 리플입니다. 리플 자 모두가 올랐어요. 이번 상승장에서 모두가 올랐는데 사실 리플만 못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왜 다 올라가는데 리플 혼자만 이거 아직까지 바닥에서 제대로 된 반등도 안 나오고 이러고 있냐. 자 일단 이 이유는 사실 첫 번째 이유는 못 올라가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개미들이 지금 타 있고 리플이 이제 시장이 이렇게 비트가 치고 올라가고 다른 알트들도 다 치고 올라가는 이런 와중에서도 리플이 못 올라간 것은 일단은 개미들이 너무 많이 타 있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고 실제로 이 국내 개인 투자자 분들이 17.3만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를 하고 있고 3조 9천억 정도를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데 리플도 그 정도로 들고 있어요. 3조 8,900억 정도를 리플을 들고 있다. 그 다음에 이더리움 들고 있고 도지는 1조 1,900억 이더리움 클래식 이렇게 들고 있는데 비트는 다른 얘기죠. 비트는 알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비트는 뭐 아무리 많이 들고 있어봐야 이 정도 3.9조 정도로는 영향을 못 미칠 수가 있는데 자 리플의 시가총액이 현재 24조거든요. 24조 중에 4조 정도를 국내 투자자들이 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플의 가격이 사실상 이제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손절을 친다든지 뭐 나갔다든지 엑시스를 했다든지 그게 아니라 그냥 다 이제 버티고 있다. 이 리플이 언젠가는 이제 펌핑이 나오리라 믿고 지금 버티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4조 정도가 버티고 있다. 자 그러면은 이 리플을 이 정도로 개인들이 많이 들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과연 올라갈 수가 있냐. 세력들이 결국에는 물량을 싸게 잡아가지고 이제 물량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호재를 막 터트리면서 위로 올려야 되는 게 맞는데 이 정도로 개인이 물량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지금 위로 쉽사리 못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좋은 비트코인이 상승했던 이런 장에서도 못 올라갔던 이유가 이게 아닐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도지도 많이 들고 있는데 도지는 결과적으로 테슬라랑 묶여있고 일론 머스크랑 묶여있기 때문에 이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지금 평판이 좀 안 좋아지고 있죠. 그래서 사실상 도지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의 실적 악화 문제라든지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하면서 좀 뻘짓거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만은 사실 별 기대감도 없고 뭐 이제 트위터 경영 관련해서도 잡음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약발을 못 받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리플 홀더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단 하나의 재료는 소송이 좋게 끝난다면 이제 펌핑이 나와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고 물론 이 리플의 주봉상으로 딱 봤을 때 일단 지금 바닥권이긴 합니다. 바닥권이긴 해요. 자 근데 재수없는 경우에 여기 보시면 횡보 기간이 상당히 긴데 이후에 이렇게 가는데 자 그러면 똑같이 횡보를 한다라고 치면은 24년 정도 넘어가야 이런 또 펌핑이 한번 이제 기대할 만하다. 뭐 물론 1년 정도 기다리면 펌핑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조금 기대를 할 수도 있지만 일단 3월 전후로 어떤 소송에 대한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겠냐, 그런 기대감도 지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플을 지금 떠나갈 수가 없는 거죠. 소송이 좋게 끝나면 펌핑이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 때문에. 그래서 아까 리플에 대한 이 두 가지 견해 중에 한 가지 견해는 이제 남들 다 갈 때 못 갔다라는 걸 안 좋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왜냐면 개미들이 너무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걸 또 좋게 볼 수도 있는 이유는 큰 재료, 이런 소송이 좋게 끝났을 때 한 방에 위로 올라가면서 좀 독단적인 랠리를 펼치려는, 이때도 리플이 사실상 이때 물론 불장 시즌이긴 했지만은 혼자 독단적으로 굉장히 랠리를 강하게 올려쳤던 이력이 있어요. 이런 걸 한번 보여줬던 코인이기 때문에 지금도 길을 어느 정도 모으고 있다가 여기서 보면 올려치고 수렴 메워주고 위로 쐈듯이 여기도 올려주고 한번 수렴 메워주고 이렇게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리플은 단독 랠리를 이제 펼쳐줄 수 있는 그런 코인이고, 그 정도의 어떤 SEC와의 소송 갈등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어느 정도 좀 위로 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단독 랠리를 위해서 지금 안 움직인 것이다. 그렇게 또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른 코인들이, 이런 앱토스 같은 코인들이 최근에 급격하게 좀 올라줬기 때문에 이런 코인들은 또 이제 내려갈 때도 급격하게 내려갈 수 있다라는 이런 좀 리스크가 있는 반면에, 리플 같은 경우에는 올라간 게 없기 때문에 사실 내려갈 것도 없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비트가 좀 조정이 나와서 20K, 19K까지도 내려갈 수도 있는데, 그런 움직임이 나온다 해도 사실 리플은 올라간 게 없기 때문에 뭐 내려간다 해도 뭐 요 정도 올려놨기 때문에 뭐 요 정도 좀 내려갔다가 450원 정도 갔다가 그 다음에 소송 끝나면서 위로 가는 이런 시나리오를 예상을 해볼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리플에 대한 앞으로의 움직임이 이 시장의 판도에 상당히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재료가 하나 남아있고, 그 결과가 앞으로 이 코인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도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일단 조금 지금 이 리플의 차트 형태는 이때의 형태와 이때의 형태가 좀 유사하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 이후에 눌러놓고 좀 이런 식으로 수렴하고 이제 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좋게 보면 이런 흐름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재료는 무조건 소송에 승소가 있어야지만이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거. 만약에 패소하게 된다면은 좀 더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하락이 나와봤자 이때 찍었던 이제 150원이라든지 200원 라인 정도까지 좀 갔다가 좀 빠르게 회복을 하면서 또 바닥을 다지고, 이제 뭐 만약에 패소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또 이때처럼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는 있겠죠. 어느 정도 오래 시간이 걸리다가도 그래도 어차피 24년 반감기를 맞이하는 그런 시즌에서는 비트나 다른 알트들도 다 한 번씩 돌림 펌핑이 나올 거라고, 불장이 나올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아마 그때 가서의 어떤 이런 펌핑은 충분히 또 리플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송이 좋게 끝난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좀 펌핑이 나올 수가 있고, 만약에 소송이 안 좋게 나오게 된다라면은 이제 좀 밀렸다가 24년에 한 방을 노려보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는 게 리플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상승장에서 리플 혼자만 못 올랐다라는 것이 좀 굉장히 조금 좀 슬프고 좀 안타깝기 때문에 조금 이제 나름적으로 제가 차트 분석을 해봤고요. 자, 그리고 결과적으로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털이 챕터 11 파산 신청을 했죠. 그래서 이것도 안 좋은 뉴스입니다. 지금 이 비트가 어느 정도 오른 지점에서 이런 안 좋은 뉴스가 터졌다라는 것도 좀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래도 이런 안 좋은 뉴스가 뭐 이런 지점이나 뭐 이런 지점에서 나왔다라고 하면은 뭐 약간 민감하게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올려 쳐놓고 저런 안 좋은 뉴스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약간 이 정도의 방어력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좀 내려도 뭐 좀 내리다가 다시 올라가겠지, 뭐 요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안 좋은 뉴스긴 하지만은 밑에서 터지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올려놓고 터졌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다행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FTX도 다시 문을 연다. 이제 FTX 자체 코인이 좀 30% 정도 반등을 했는데, 이런 또 기대감이 나온다라는 것도 물론 FTX 다시 문 연다고 해도 아무도 안 쓰겠지만 그래도 약간 이제 좋은 뉴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을 열면 이름을 좀 다르게 바꿔야 되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FTX도 다시 재개설이 나오면서 FTT 코인도 30% 정도가 올랐다, 좀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요 분석 내용들을 좀 잠깐 살펴볼 건데, 23년은 강세장을 위한 준비 기간이 될 것이고 비트코인이 하락할 때마다 분할 매수해라,
자,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크립토 퀀트의 기고자 댄 림 같은 경우에는 22년 약세장과 달리 강세장을 위한 준비 기간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미결제 약정과 레버리지 비율을 보면 FTX 사태 이후 급격히 하락했고, 이는 시장이 가벼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비트가 하락하거나 저점을 깬다면 추이에 따라 적극적인 분할 매수를 고려해보는 것이 좋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뭐 저도 마찬가지 생각이죠. 비트가 지금은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대에 있기 때문에 좀 조정이 나오고 이런 구간에서 뭐 이런 식으로 갈 텐데, 이런 구간에서 좀 이제 우리가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은 저가 매수를 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요. 한편에 이 비트맥스 전 CEO 아서 헤이즈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금융 붕괴가 된다라고 하면 비트는 다시 이제 저점 갱신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일단 지금 미국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는 있지만은 돈이 투입될 때와 회수될 때 시장의 반응은 대칭적이지는 않다. 그래서 미국 신용시장 일부가 붕괴돼서 광범위한 금융시장 붕괴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은 비트는 좀 더 내려갈 수도 있다. 15,000에서 16,000달러가 주요 관심 가격대라고 했는데,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물가가 지금은 금리를 급격하게 올림으로써 물가가 잡히고는 있지만 그에 대한 부작용으로서 경기 침체가 세게 올 경우에 나스닥도 바닥을 뚫고 내려가고, 그에 따라서 이제 비트도 바닥을 다시 한번 리테스트가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금리 인상을 급격하게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작용이 터졌을 때 시장은 한 번 더 충격을 먹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의 반면에 스카이브리지 캐피털의 CEO 앤서니 스카라무치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지금 바닥이기 때문에 투자 적기다. 이렇게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3년에서 5년 정도는 지켜봐야 된다. 소소한 변화에 연연하지 말아야 된다. 샘 뱅크만 프리드는 사기꾼이었지만 나는 여전히 암호화폐 업계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 비트코인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바닥을 탈피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사실 지금 나오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눌림을 주면서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라는 이제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는 충분히 이제 저가 매수의 기회로 좀 활용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매수 포인트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만약에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쭉쭉 쳐올린다 해도 사실 여기 저항이 있거든요. 여기도 저항이 있고, 일단 여기 저항이 이제 24K 정도의 저항을 맞고도 한번 이제 내려올 수는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내려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 정도까지 가면은 사실 이제 숏을 봐야 되지 않냐,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최대한 지금 저희도 차트나 뉴스를 좀 분석을 해가면서 단기 타점을 잡아서 수익을 좀 그날그날 챙기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좀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더 이상의 바닥 갱신보다는 어느 정도 좀 눌린다 해도 23년에 어느 정도 이렇게 가주고, 그다음에 24년 반감기를 맞이했을 때 좀 제대로 된 불장이 한번 찾아오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우리가 이런 움직임, FTX의 하락을 바로 메워주는 이런 움직임이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 다만 항상 시장은 파동을 주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도 이런 식으로 파동이 있었죠. 파동이 있고 파동이 있다. 파동이 있기 때문에 이런 파동에서 우리가 숏을 먹어야 될 때는 숏을 먹고 롱을 먹어야 될 때는 좀 롱을 먹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좀 단기적으로 그런 변곡점들을 잡아가면서 수익을 챙겨가면서 그렇게 좀 매매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시장은 좀 숏으로 좀 하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시그널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윗골이 달면서 나오기는 했지만은, 그렇다고 지금 숏으로 뭐 무지막지하게 이렇게 내려꽂는 과거처럼 힘이 센 숏이 터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이제 오늘 지나면 또 금요일이고 주말이고 설 연휴 시즌이고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의 비트도 여기 저점을 일단 조금 나름 지지를 해주면서 여기 오면 또 반등 나오고 이런 식으로 아마 이 구간에서의 횡보를 좀 하면서 좀 서서히 내려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기 때문에 너무 급격한 숏보다는 숏의 힘이 지금은 좀 약하다. 여기도 보시면 꼬리로 상당히 먹어준 거거든요. 아래 꼬리를 상당히 먹어놨기 때문에 이게 몸통으로 채운 캔들이었으면 얘기가 다릅니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아래 꼬리로 말아 올려버렸다라는 것도 일단은 지금 뭔가 받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지금 받치고 있다라는 이제 느낌도 주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횡보, 그렇기 때문에 약간 내려오면은 롱 치면 이렇게 올라가고, 또 올라오면은 또 여기 저항 있기 때문에 숏 치면 또 이렇게 내려가고, 막 요런 식의 흐름이 조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되기 때문에 지금 너무 뭐 장기로 포지션 들고 가기보다는 그때그때 수익 났을 때 챙기고 또 반대 포지션 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수익이 좀 극대화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타점들을 최대한 잡아가면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도 이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따뜻한 설 명절 보내시고 저희는 이제 명절 기간 내에도 계속해서 차트 분석하고 타점 분석해서 카톡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